안녕하세요.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며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직 젊은 나이인 김예진님의 실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진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예진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자랐죠. 우리 가문은 대대로 북한에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전쟁 영웅이셨고 아버지도 고위 간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먹을 것도 풍족했죠. 저는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가 둘 있는데 둘 다 외모가 뛰어났어요. 특히 큰언니는 정말 아름다웠죠. 아버지를 닮아 눈이 크고 코가 오뚝했어요. 저는 글쎄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언니들이 부러웠죠. 그래도 부모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셋 다 똑같이 사랑해 주셨죠.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고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셨어요. 언니들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특히 큰언니는 제게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예쁜 옷도 나눠 입혀줬죠.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언니에 대한 질투심이 커졌어요. 큰언니는 날이 갈수록 더 예뻐졌거든요.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런 관심을 받고 싶었지만 그저 예쁜 언니의 동생 정도로만 불렸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언니가 북한 응원단에 선발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응원단으로 뽑히려면 외모는 물론이고 가문이 배경, 실력 모두가 뛰어나야 했거든요.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며 우리 가문이 영광이다 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둘째 언니도 축하한다며 큰언니를 껴안았어요. 저도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이 끌어올랐어요.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응원단에 뽑힌다는 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친구 집에서 몰래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은 너무 발전된 나라 같았고 사람들도 멋있어 보였죠. 특히 남자들이요.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러웠어요. 큰언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북한에 계속 있어야 한다니.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큰언니는 곧 응원단 훈련을 받으러 떠났어요. 몇 달 동안 연습을 하고 교육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집에서 둘째 언니와 지냈는데 자꾸 큰언니 생각이 났어요. 언니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을지 한국에 가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죠. 저는 언니처럼 예쁘지도 않고 재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도 하기로요. 어쩌면 저도 언젠가 응원단에 뽑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가 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했어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집에 와서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부지런해진 것을 보고 좋아하셨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랐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큰언니가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는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피부도 더 하얘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물어보기로 했죠. 그날 밤 언니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언니, 한국은 어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진아, 이건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언니처럼 한국 땅을 밟는 꿈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큰언니가 응원단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언젠가 저도 응원단에 뽑혀 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예진아, 네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응원단 훈련에 대해 조금 얘기해 줄게.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났거든요. 언니는 먼저 사상 교육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교육을 받았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말이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와, 재미있었겠다.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겠네. 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 우리가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응? 무슨 뜻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가르쳤어. 자본주의에 물들어 타락했다고도 하고. 하지만 내가 실제로 본 한국은 달랐어.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교활하다고 배웠어. 하지만 실제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 바르더라고. 언니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신체 훈련도 받았어.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고 춤도 연습했지. 하지만 그건 그냥 기본이었고.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방어 기술도 배웠어. 자기 방어? 왜? 그들은 한국 남자들이 우리를 노린 거라고 말했거든. 우리가 너무 예쁘니까 한국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모두 그걸 믿었지. 심지어 작은 칼도 주면서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게 응원단 훈련의 일부라니.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예진아, 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한국에 가보니까 알았어. 우리가 배운 건 전부 잘못됐어. 저는 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죠. 그럼 언니, 실제 한국은 어땠어?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너무 발전했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리는 밝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했어. 그리고 언니는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정말 풍요로웠어. 음식도 많고 옷도 예쁘고. 저는 언니의 말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더 커졌어요.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죠. 하지만 예진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죠.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우리는 거짓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텔레비전에서 보는 뉴스들, 모두 의심스러웠죠.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 거짓이라면?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언니의 경고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저는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것. 언젠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것이 정말 맞는지.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니처럼 응원단에 뽑혀 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제가 알게 된 진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진다면?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열변을 토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와 너무 달랐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친한 친구 수연이가 다가왔어요. 예진아, 너 왜 수업 시간에 웃었어? 선생님 말씀이 우습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웃은 게 보였다니.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어서. 수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어요. 혹시 내 언니가 응원단으로 한국에 다녀왔잖아. 뭐 들은 거 있어?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거짓말을 하자니 죄책감이 들고 진실을 말하자니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니,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해줬어. 비밀이래. 수연이는 실망한 듯 했어요. 그래? 아쉽다. 나 진짜 궁금했는데.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언니처럼 응원단에 들어가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요.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춤 연습도 하고 노래도 연습했죠.
외모 관리도 열심히 했고요. 부모님은 제가 갑자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막내가 언니를 닮아가는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갈 수 있을까? 가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응원단 선발 기회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장에 섰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 발표 날 저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뽑힌 거예요. 집에 돌아와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큰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죠.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진아,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걸 주의 깊게 봐. 그리고 기억해, 우리가 배운 건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응원단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언니가 말한 것처럼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일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훈련 중에 우리는 자기 방어 기술도 배웠어요. 심지어 작은 칼도 받았죠. 저는 그걸 받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할까?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배에 올랐어요. 이제 곧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알게 될 진실이 두렵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언니가 말한 것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었거든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들, 그리고 밝게 웃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달랐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높은 빌딩들,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이게 정말 우리가 배운 그 가난하고 비참한 한국일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저는 몰래 언니가 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언니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날 밤 이 노트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예진아, 이건 내가 한국에 갔을 때의 경험을 적은 거야. 네가 혼란스러울 때 읽어봐.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언니의 깔끔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째 날 한국에 도착했다. 너무 놀랐다.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다.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잘 차려입었다. 굶주린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둘째 날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놀랐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공연장보다도 훨씬 좋았다. 한국 스태프들도 친절했다.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언니의 경험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진실을 깨달아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섯째 날 오늘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정말 궁금해했다.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를 동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용기를 내어 대화를 했나 봐요. 열째 날 오늘 텔레비전을 볼 기회가 있었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언니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예진아, 네가 이걸 읽는다면 아마 나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본 것이 진실이야.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진실을 아는 것은 축복이자 저주야. 조심해야 해.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저도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말대로 이 지식이 축복일지 저주일지 아직 알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공연 준비와 실제 공연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우리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연 후 한 어린 한국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꽃을 건넨 거예요. 그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적으로 여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 세계의 진실. 모든 것이 궁금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제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결국 새벽녘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일단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로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기로 했죠. 북한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돌아봤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기를, 그때는 자유롭게 이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챕터 4 비밀 유출과 가족의 위기. 북한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말 그대로 입 단속을 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 그곳의 진실.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꼭 숨겨야 했죠.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요.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의 실상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어내렸죠. 가족들에게도 별로 볼 것도 없었어. 라고 대충 얼버무렸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갔어요. 특히 제 절친한 친구 수연이가 끊임없이 한국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수연이와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수연이가 또다시 한국에 대해 물어봤죠. 예진아, 진짜로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나쁜 곳이야? 너 거기 다녀왔잖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순간 결심했죠. 수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적어도 그녀에게는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수연아, 한국은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라.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멈출 줄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을 수연이에게 털어놓았죠.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풍족한 음식, 친절한 사람들. 수연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설명하자 점점 놀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진아,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직접 보고 느꼈어.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야.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그곳에는 우리 학급 반장인 철수가 서 있었어요. 예진, 넌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철수는 우리 반에서 가장 열성적인 당원이었거든요. 그가 우리의 대화를 얼마나 들었을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철수야, 이건 그냥.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철수는 돌아서서 뛰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철수가 이 일을 보고할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당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말한 내용을 모두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철수로부터 모든 걸 들었다고 했죠. 결국 저는 모든 걸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해고되셨고 어머니도 더 이상 당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죠. 큰언니는 대학에서 퇴학당했고 둘째 언니는 약혼이 파기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
몇 주 후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예진아,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해.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우리 가족은 이미 위험에 처했어. 하지만 적어도 너만큼은 구하고 싶구나. 내일 밤 너를 중국으로 보내줄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을 따라가거라. 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죠. 아무도 내일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국경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죠. 중국으로 건너간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러웠죠.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너무 낯설었죠. 다행히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은 제게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시고 당분간 그곳에 머물며 일을 하라고 하셨죠. 예진아,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해. 중국 공안에게 들키면 북송될 수 있으니까.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는 늘 긴장 상태였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자유로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는 모습이 신기했죠. 몇 달 동안 저는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중국어도 배우고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들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감시를 받고 있을까? 어느 날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예진아, 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중국에서의 삶도 북한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여전히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본 한국이 자꾸 생각났어요. 아주머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하셨지만 이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 하지만 위험할 거야. 각오는 되어 있니?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시 뒤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두 번째 탈출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신 브로커를 통해 저는 태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3국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내야 했죠. 때로는 트럭 뒤에 숨어 국경을 넘기도 했고 정글을 걸어서 통과하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한 걸음만 더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태국에서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간의 조사와 인터뷰를 거친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응원단 멤버로 잠깐 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했죠.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언어였어요. 북한에서 쓰던 말과 한국말이 생각보다 많이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나원을 나와 실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까지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북한에 두고 왔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죠. 특히 부모님과 언니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제가 떠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죠. 처음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아주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죠. 예진 양, 북한에서 왔다고 했지? 정말 대단해. 그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느껴져요. 대학에도 입학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죠. 처음으로 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북한과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도 제가 경험한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 소식을 들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살던 동네 사람들도 있었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우리 가족의 소식도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새로 온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소식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덜 겪기를 바랐죠.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탈북자분이 제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예진 양, 혹시 김영철이라는 분 알아요? 평양에서 온.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영철은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네, 제 아버지세요. 무슨 일 있나요?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올 때 그분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예진아, 우리는 괜찮다. 너의 선택을 이해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용서 그리고 이해. 이것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되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요. 지금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북한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있죠.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두 나라의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가끔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의 기억들, 탈북 과정에서의 공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악몽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저는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어요. 라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그리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김예진의 이야기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